자, 지수 방정식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방정식도 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면서 는 상수의 꼴 방정식의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낯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낯설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지수 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좀 뭐랄까 독특한 형태 그것들만 좀 조심하면 돼.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의 x제곱은 4다. 이런 것들도 바로 대표적인 뭐예요? 지수 방정식 중에 일부죠. 근데 여러분들이 2의 x제곱은 4 하면 x가 당연히 얼마다 라는 사실을 2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잖아. 그치? 그런 이제 뻔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독특한 형태에 대해서 보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봐보면 지수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1번 봐보겠습니다. 항이 2개인 경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1.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밑이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누구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지수만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쵸? 지수가 서로 같다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 또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같거나 지수가 0이 된다라는 모양. 그리고 밑에도 미지수가 포함된 경우 이건 뭔 말이냐면 밑에도 미지수가 존재하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존재할 때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여기서는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제일 확실하게 보이는 건 밑이 같네 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만 같으면 되겠어? 지수. 그렇죠. 지수가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fx는 gx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밑이 같다라는 전제하에 했었는데 만약 지수가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수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밑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뭐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1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가 1일 때를 생각해 주면 된다? 밑이 1일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 2번 A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에서 치환을 한다 했습니다. 자, 어저께도 연습을 했지만 우리 지수의 꼴을 치환했을 때 항상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들 기억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수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에 특히나 여러분들은 미지수가 지수에도 존재하고 밑에도 존재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뒤에 있는 문제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네.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의 x제곱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얼뜻 볼 때는 밑이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4랑 2는 서로 거듭제곱의 관계죠.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라는 녀석을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주면 2의 2x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밑이 같네. 그럼 누구만 서로 같다? 지수가 서로 같다 라고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은 2x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죠.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그냥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2번. 자, 2번은 3의 x제곱 마이너스 9 루트 3은 0이라고 나왔는데 이 문제는 어렵다라기보다 이 문제가 안 풀린 친구들은 어떤 게 안 되는 거냐? 루트를 지수의 꼴로 바꾸는 게 좀 어색해서 그래서 안 되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자, 근데 봅시다. 9라는 녀석은 우리가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루트 3은 3의 몇 분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이거를 이렇게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의
2분의 5제곱이라고 정리가 돼서 x는 2분의 5다 라는 거 되게 간단히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3번 볼게요. 자 4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3x는 3분의 4의 2x 플러스 6제곱이다. 얘는 어때요 지금? 밑이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지. 그럼 한쪽을 바꿔주면 돼. 한쪽을 바꿔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우변에 있는 이 3분의 4라는 녀석을 4분의 3이라고 바꾸면서 마이너스 1제곱으로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쉽게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쵸? 여기에 있는 x제곱 플러스 3x랑 자, 여기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배해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서로 어떤가? 같다라고 해주시고 2.0형식 잘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셔서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해서 1번 x 플러스 2의 x제곱은 3의 x제곱이다. 자, 근데 조건이 뭐라고 나왔냐면 단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땐 이걸 별로 신경 안 쓰면서 풀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조건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밑의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밑이 되려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죠. 이 식에다가 좌우변에 똑같이 2를 더해주게 된다면 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얘를 뭐를 표현해 준 거야? 여기에 있는 밑이다. 얘들아, 밑의 조건을 여기다가 달아준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거는 밑도 문자가 있고 지수도 문자가 있네요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밑이 똑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x가 얼마 되면 되겠어요? x가 1이 된다면 여기도 3의 x제곱으로 변하니까 되지 않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밑이 다르다면 근데 지수의 모양은 또 어때요? 같아요. 같죠? 밑이 다른데 지수가 같아요. 그러면 이 지수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는 밑이 서로 똑같아질 때의 경우와 지수가 서로 똑같아진 경우 0일 때가 서로 상호가 성립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 2번. 와,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지금 엄청 덥잖아. 네. 그지? 뉴스를 보는데요. 뭐 일본은 난리가 났더라고. 일본 뉴스를 보는데 어저께 일본도 엄청 더웠나 봐. 무지하게 더웠나 봐. 일본은 어저께 사망자가 5명이 났대. 그리고 이제 그런 열사병이나 이런 열 질환으로 인해서 응급실이나 이렇게 실려간 사람들이 1,500명 대 어저께. 어저께 무지 더웠죠. 그쵸? 에어컨 틀면 되잖아요. 설마 에어컨을 쐬다가 그 사람들이 더워 하면서 쓰러졌을까? 그건 아니지. 뭐 길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좀 외출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하겠지. 그런 일들을 당했겠지.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이런 날씨에 나들이 할 생각은 전혀 꿈도 못 꾸죠. 그쵸?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 아셨죠? 남학생들 막 친구들하고 그래도 오늘 주말인데 한 게임 해야 되는데 하면서 PC방 가다가 쓰러지지 말고, 알았지? 여학생들 오늘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좀 수다 좀 떨어야 된다 하면서 카페 가다가 또 쓰러지지 말고, 알았지? 그냥 집에 가세요. 알았지? 바로 버스 타고 집에 가세요. 얼마나 억울하냐. 커피 마시러 가다가 쓰러지고 병원 가고.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건이 x가 3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도 역시 뭐를 위한 조건이야? 그렇지. x-3이라는 녀석이 0보다 크다 양수가 돼야 된다는 밑조건을 성립시켜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조건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얘를 보니까 역시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밑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도 미지수가 있네요. 그쵸? 근데 밑이 서로 어떠죠? 같네요. 그쵸? 밑이 서로 같으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잠깐만 스탑하고 여기 잠깐만 스탑을 하고 지수만 봐볼게. 그러면
지수끼리 서로 어쩐다?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쵸?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오케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나오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다. x값이 누구가 나와요? 누구 3하고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초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x가 3보다 크다 했어요. 그럼 이거 둘 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그쵸? 맨 처음에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밑이 비록 똑같이 나오긴 했지만 지수가 서로 다르잖아. 지수가 다른데 두 수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려면은 밑이 무조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이 나와야겠죠. 그쵸? 그러면 x는 얼마나? 4. 4. 조금 만족해 줍니까? 안 합니까? 돼요. 만족해 주죠. 그래서 오케이 x는 4다. 답은 실제로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그리고 쓰다가 칠판에 선생님이 쓰다가 혹시 여기 지수가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말하세요. 더 크게 써드릴게요. 알았죠? 자, 나도 쓰다 보면 나도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어. 내가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어. 자, 2에 2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2에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2는 0을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보기 좋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4 곱하기 2x의 제곱이라고 써주시고 여기 지수에 있는 플러스 2를 좀 뽑아내겠습니다. 그럼 4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6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2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2의 x제곱이 똑같이 보이니까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근데 쌤이 치환을 하면은 뭐가 생긴다 그랬죠? 범위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t의 범위는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여기가 원래 y가 있으면 너희들이 그래프 생각하기 쉽다 그랬었는데 그냥 y 대신에 t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x축과 y축이 아니라 무슨 축? t축이라고 여러분들이 쓰셔서 y는 x,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t라는 녀석은 지가 아무리 작아져도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래서 t가 0보다 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범위를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4t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32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전부 다 4로 나눌 수 있음 없음? 전부 다 4로 나눠도 되겠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은 0이라고 되니까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돼서 t의 값이 얼마와 얼마가 나와요? 1하고 8이 나옵니다. 그러면 t가 0보다 큰 녀석이라고 해서 다 만족을 해주죠. 근데 잠깐만 스톱. 우리 문제에선 지금 x값 구하려는 건데 t로 치워냈잖아. 그럼 다시 얘를 원상태로 바꿔줘야겠지. 그러면 t라는 녀석 자리에 다시 누구를 원상복구 시켜준다? 2의 x제곱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제곱해야 1이 되지? 그렇죠. x는 0. 그 다음에 몇 제곱해야 8이 되지? 3. 그래서 x는 0 또는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6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별표 쳐놓읍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하셔야 되는 거. 근데 혼자 조금 공부를 해봤던 친구들 중에서 이 부분이 다소 막힌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어. 그치? 네. 근데 이 모양을 보니까
9는 3의 제곱인데 그래서 4x의 제곱이라고 좀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2를 0이라고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3x제곱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으니 우리는 3x제곱을 뭐라고 바꿀 수 있다? 3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주게 된다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두 분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이 t를 만족해주는 근이 어떻게 나오겠어? 3의 알파 제곱이라는 게 근이 될 거고 3의 베타 제곱이라는 게 근이 되겠지. 그치? 왜 이게 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았어. 그리고 나서 근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근과 괴수와의 관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은 두 분의 합은 뭐분의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3. 오케이. 그래서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두 분의 곱은 그럼 3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은 a분의 c에서 1이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 이거 봐보니까 얘는 더 이상 뭐 바꿀 수가 없지만 얘는 밑이 똑같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1이다 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냐면 치환을 해서 3알파 제곱, 3베타 제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거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로그를 배워가지고도 직접적으로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치환을 해서 이렇게 푸는 게 수월하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지수부등식 할게요. 지수부등식은 여러분들이 그 제목 옆에다가 역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선생님이 지금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증가함수, 감소함수만 여러분들이 알아본다면 문제를 풀 때 엄청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자, 선생님이 fx는 ax제곱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래프를 증가하는 함수, 증가함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a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a가 1보다 크다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증가함수에서는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x값을 x1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x값을 x2라 하고 이때 나오는 y값들을 각각 fx1, fx2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러분 자 봐봐요. fx1하고 fx2는 누가 더 크죠? fx2가 더 위에 있으니까 크죠. 그때의 x값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돼? x1과 x2는 누가 더 커요? x2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지수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밑이 1보다 큰 상황은 우리가 맨 처음에 있는 이 식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좀 더 잘 보이겠죠. 뭐냐면 함수 값이 더 크면은 그때 대입했던 x 값들도 어쩐다 부등호 방향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 감소함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x값 역시 fx1, fx2라고 하겠습니다. 식은 똑같이 y는 ax 제곱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럼 감소함수로 내가 표현을 했으니까 미세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겠죠. 그쵸? 그럼 이때의 함수값들을 이제 fx1, fx2로 표현을 하지 않고 ax1 제곱, 그 다음에 ax2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볼게. 그럼 이때 누가 더 커요, 여러분? x1. 얘가 더 크죠?
그쵸? 근데 이들에서 그럼 x1과 x2를 비교해 볼게요. x1, x2는 누가 더 커요? 지수끼리 비교를 해보니까 x2가 더 크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시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함수값들의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x값들 비교할 때 유지됐다라는 것이지만 감소함수의 형태, 즉 미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 사이에서는 함수값에 비교하는 부등호의 방향과 실제 x값을 비교하는 부등호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거 봐보자. 3의 x 제곱, 3x 이렇게 표현을 하고 3의 2x 플러스 1 해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미시 지금 어때요, 여러분? 같아요. 일단 봤죠. 그 다음에 미시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1보다 크니까 이제 지수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증가함수니까 별 생각 없이 당연히 x값도 얘가 더 크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미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해주자?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더 큰 건데 x 값들로만 생각해 준다면 x 제곱하고 x 플러스 2 중 누가 더 큰 거다? 원래는 x 제곱이 x 값은 더 큰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실 때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지수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 그걸 부등식으로 지금 끄집어 온 건데 이제 수식으로 봤을 때 부등식, 지수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다뤘을 때는 미시 1보다 크면은 지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고 미시 1보다 작을 때는 지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다음에 있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34페이지. 자 볼게요. 자 여러분 16분의 1은 2의 몇 제곱, 2분의 1의 몇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네 제곱. 그렇죠. 2분의 1의 4제곱이라고 써주시고 자 봐보자. 미시 똑같네. 지수들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미시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지수들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해준다? 반대로 써준다. 그래서 x는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 문제에서는 0.2의 3x-1제곱이라고 나와 있지만 선생님 그냥 분수꼴로 좀 표현을 할게요. 5분의 1에 3x-1제곱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125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125는 5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니까 얘를 5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바꿨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미시 똑같다. 지수들끼리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미시 1보다 작네. 그럼 지수들끼리 비교해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다음 3번. 자 27. 3의 몇 제곱? 3의 세제곱이니까 얘를 3의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라고 써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제 미시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 더 크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이것을 풀어라 라고 했어요. 그쵸? 이걸 풀으라고 했는데 일단 봐보니까 다 일단 3에 관한 식들이긴 해.
3에 관한 식들이긴 한데 지금 여기는 3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3분의 3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꾸기 편한 녀석으로 바꿔보세요. 선생님은 밑이 1보다 크게끔, 즉 밑을 다 3으로 한번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3 루트 3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3의 2분의 3제곱이라고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을 내가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무슨 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이죠. 우리 연립부등식 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연립부등식 풀 때 쪼개. 자, 연속되는 두 개들끼리 우리가 범위를 구해서 답을 찾았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을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보니까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지수들끼리 그대로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안 바꾸고 그대로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정리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겠죠. 다음, 이것도 우리가 풀어줍시다. 근데 또 얘도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럼 지수들끼리만 비교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3 해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써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x는 어떻게 되니? 자, x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해주는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얘 짜증나게 어떻게 나왔어 지금? 여러분 이거 좀 짜증나게 나왔죠? 왜 짜증이 납니까? 밑에 그렇죠. 또 문자가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그전 문제들과 19번 문제를 봤을 때 유일한 차이점 중 하나가,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렇고, 차이점 중 하나는 일단 밑도 미지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따져줘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x란 녀석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라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져야 돼요. 알았죠? 얘가 증가함수인 경우 또는 얘가 감소함수인 경우 그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x가 1보다 클 때를 조사해 볼게요. 아시겠죠? x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밑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수들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크다라고 해서 x를 넘겨주시면 2x 그 다음에 4라고 나오니까 x는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오케이. x가 1보다 큰 쪽에서 나는 조사했는데 x가 2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 답 되겠죠. 그쵸? 다음 두 번째.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x가 1보다 클 때를 우리가 조사해 봤어요. 그럼 이제 x가 누구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죠. 근데 봅시다. x의 범위는 누구보다 크대요? 0보다.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오케이 0보다 클 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감소함수가 되는 거니까 지수들끼리를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2x 4라고 나오니까 x가 어떻게 된다? 2보다 작다. 그럼 이거를 할 때 얘는 잘 보였는데 얘가 잘 안 보인다 하는 친구들은 수직선 그려보세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에서 조사를 한 건데 x가 누구보다 작다고? 2보다 작다고. 그럼 두 개를 모두 겹쳐주는 부분이 답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우리가 원하는 범위라는 겁니다. 더 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1은 조사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x에다 1 대입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아지잖아. 그치? x자리에 다 1을 넣으면 식이 같아지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셔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또 눈에 익는 모습들이 나와요. 4x제곱이라는 녀석을 2x제곱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2x제곱이 자꾸 등장을 하네. 얘를 뭐라고 치환을 하자? t라고 치환을 하자. 근데 지수 함수, 이렇게 지수의 꼴들을 치환하면 항상 뭐가 생긴다 그랬죠? 범위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식들을 2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2, 2니 또 마이너스 해주면 2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t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t의 범위는 어쩐다 그랬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괜찮아. 그대로 쓰더라도.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쵸? 그게 안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수익산상 위에서 그려주면 돼요. 일단 t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t라는 녀석은 무조건 답을 가질 때 0보다 큰 녀석들을 답을 갖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근을 구해보니까 t가 2보다 크거나 같고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것들을 모두 만족해주는 범위가 이렇게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선생님은 t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t가 아니라 뭐야? x값이잖아, x 범위잖아. 그래서 t 자리에 다시 누구를 넣어주시면 됩니까? 2의 x제곱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얘는 그러면 이렇게 싹 바꿔주고 밑도 2야. 그러니까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되게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고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보다 크대. 근데 여러분, 지수 꼴들은 무조건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꾸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신경 쓸 녀석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을 2분의 1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도 바꿀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서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떤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으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